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달러 기조에 따라서 우리는 또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강달러 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달러 인덱스도 106선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예. 보니까 이제는 1,300원대가 뉴노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 5월까지만 하더라도 환율이 정말로 1,300원대까지 올라갈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뭐 1,320원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환율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경제판 돋보기를 하는 이유는 뭐 종목을 콕 집어드릴 수도 있죠. 네. 그런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물론 최종적인 투자는 우리 투자자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네. 이 구조를 알아야 응용이 가능해요. 그죠. 그리고 네. 우리가 전문가분들이 의견을 주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판단이라는 것은 개인이 얼마만큼 잘 응용할 수 있느냐 또 좀 더 자유롭게 창의적인 생각을 발굴해낼 수 있는 이게 핵심이잖아요.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97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외환 위기가 있었죠. 외환 위기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가 얼마 없어. 그러면 뭐가 됩니까? 환율이 급격히 상승되겠죠. 그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은행의 금리가 올라갔고 환율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때 돈 번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미국에서 달러를 뭉퉁이로 들고 들어온 사람이겠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비하를 소개해드리면 달러를 그 당시에 아예 이건 내 세상이 됐네. 미국에 달러를 많이 보유한 자산가들이나 사업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미국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죠. 집 하나 가지고 그 달러를 국내로 가져와서 집을 세 채씩 샀어요. 강남에 여의도에.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이른바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미국에서는 긴축이 우려되니까 뭐 이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을 또 밟겠다 어쩐다 이러고 있는 거지만 자, 8월에는 환율이 더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긴축 때문에 오는 거죠. 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니까. 그러면 미국의 달러의 금리는 세지니까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1,300원대가 최은행그가 뉴노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1,400원대까지 갈지 몰라요. 그죠. 이건 우리가 단정하거나 안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달러 인덱스도 106선, 100보다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하권을 등락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대로 이제 아직 좀 더 안정적이면 내려와야죠. 그렇지 않다. 달러가 강세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되면 우리가 바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게 뭐냐면 외국인 매수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매수가 지금 당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매도로 빠지는 거 아니냐.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미국 국채 금리도 3.2%대로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가 강세다. 강세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달러가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우리로서는 여하튼 달러 강세인 게 마냥 우리한테 좋을 수만 전혀 없거든요. 그죠. 그런 상황인데 또 하나 뭐냐. 중국 위안화는 약세야. 그럼 이게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경제 지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2분기까지는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사적 긴장감 대만, 낸시 펠로시 현상이죠. 이게 방문을 하면서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 그러니까 달러는 강세, 위안화는 약세.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환율 차원에서는 부담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현재 위험자산 시장 안에서는 네. 사실 투자자들이 지금은 어떤 종목이나 뭐 어떤 상품을 매수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장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를 좀 매수하려는 심리가 강하고 계속해서 강달러 기조는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지금은 경기 침체 상황이고 또 리세션 침체도 있고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과거 이럴 때의 상황을 비춰보면 좀 안전자산적으로 올라타. 안전자산적으로 올라탄다라는 것은 금이나 은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젊은 세대들이 노렸던 것이 이른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도
뭐 비트코인 그거 뭐 가지고 있어봐야 뭐 어떻게 잘 되겠어?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안전자산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달러예요. 달러가 강달러 되고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되는 그런 상태. 80년대 연준 볼크 의장 시절에 금리를 쫙 올렸을 때에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강달러라고 해서 정시가 그대로 연동된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일단은 강달러로 올라갔는데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일단 미국은 우려를 할 필요 없죠. 우리로서는 우려가 되죠. 왜? 미국의 지금 7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한 53만 개 가량 증가를 했다. 이 발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실 필요가 뭐냐면 자, 다우존스에서도 예상치를 내놓은 게 이 신규 고용과 관련해서 전문가 전망치를 2배 이상 상회한다. 그럼 뭐냐? 미국의 고용이 괜찮다 이 말이에요. 고용이 괜찮으면 그래? 그러면 이제 걱정되는 것은 고용은 걱정이 안 돼. 그럼 걱정되는 건 뭐예요? 인플레가 걱정되죠. 왜?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면 물가 잡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용 지표가 괜찮은 걸 확인한 순간 물가는 잡을게 그러면 뭐가 된다? 미국은 통화를 관리하는 주무 담당 기관이 우리처럼 한국은행이 아니라 연준이에요. 그럼 연준에서는 긴축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네? 그동안에는 어떤 말씀드렸어요? 제롬 파월이 조금 주저할 수 있다. 지금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눠져 있는데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매파고 또 금리를 인상하는데 좀 주저한다 그러면 비둘기파인데 고용 지표가 좋아? 그러면은 금리 좀 더 올려도 되겠는데 라는 쪽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9월에 FOMC가 있죠. 공개시장 회의가 있는데 이때 못 올릴 거 없는데 물론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지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고용 지표니까 고용 지표상으로 보면은 그래? 그러면 더 올리지 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에이 설마 자이언트 스텝을 0.75를 두 번 해가지고 지금 2.25에서 2.5니까 우리보다 금리가 더 높아요. 금리 역전 현상이 됐죠. 이것만 해도 우리가 불안한데 그래도 큰 차이 아니니까 또 금리가 높다고 해서 달러가 줄줄줄 또 빠져나갔던 건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가 안도하면서 안도 랠리가 된 건데 더 올리겠다? 그러면 2.5에서 2.75가 돼버리죠. 0.75를 더 올리면 더 올라가요. 이거는 그냥 지금 0.25가 아니라 0.75 자이언트 스텝을 올려버리면 우리랑 금리가 많이 이제 차이가 납니다.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우리 증시에는 상당한 하반기에 부담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달러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연준 측에서 아마 금리를 확실하게 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며칠 전에 보니까는 블러드 총재가 그렇죠. 우리가 볼커 의장 때와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다. 우리는 경기 침체 안 올 것이다.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린 자신이 있다. 이러한 발언을 내놓았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즉슨 우리는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되고 실질적으로 그 발언 때문에 채권 시장도 움직였습니다. 예. 일단은 아무래도 뭐 9월에 자이언트 스텝 밟겠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그 내용의 이면까지 월가와 그다음에 미국 이 워싱턴의 정부와 백악관과 여러분들 잘 보시면 주로 우리가 미국의 재무장관이나 또 백악관의 경제 수석들은 경제 참모 수석 보좌관들은 주로 어디서 파견됐냐? 골드만삭스에서 파견이 됐어요. 골드만삭스 출신이야. 파견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미국의 재무장관이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또 백악관을 이야기할 때 골드만삭스의 외청이다. 워싱턴 지부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자 바이든 정부의 재무장관이 누구예요? 전 연준 의장인 제닛 옐런이에요. 자 제닛 옐런은 이건 다른 방송에서는 이야기 안 해준 건데 제가 계속 강조 제닛 옐런은 노동 분야의 대가예요. 노동이 제일 중요해. 일꾼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노동 지표가 좋아졌다 그럼 다른 거 안 가려. 그래? 그럼 물가 잡아. 재무장관이니까. 물가를 잡아야죠. 그래야 다른 재정 정책을 하더라도 미국의 경기가 탄탄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를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이 제닛 옐런인데 우리나라도 방문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깐깐한 사람이냐면 우리 그때 무슨 이야기했어요? 통화 스와프 이야기했잖아. 아유 불안해요. 지금 달러 강세되면 어떻게 되고 있는데 제닛 옐런 장관은
이런 방구 없어요. 그 이야기는 그런데 제닐 옐런 장관에게 대한민국의 노동정신. 그럼 그래요? 그러니까 옐런 장관 자체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용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용지표가 무서운 게 지금 7월 고용지표가 53만 명이 지금 추가됐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많은 숫자입니다. 비농업이기 때문에. 미국은 농업에서 차지하는 단순 노동자를 빼고 비농업 분야의 고용지표가 핵심이에요. 월가도 그렇고 또 뭐 다우존스나 이런 지수에서 우리 지표 분석을 할 때도 그렇고. 근데 옐런이 지금 이 정도면은 그래, 옐런도 파월한테 의견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개입은 안 하는 거지. 뭐 의견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고용지표 괜찮아. 자이언트 스텝 가도 돼.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방금 우리 최원 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미국의 다른 우리 지역별 연준에서도 이 정도면 괜찮아. 올려. 미국 경기가 탄탄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추가 상승하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9월 FOMC 때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울트라 스텝까지는 아니에요. 어쨌거나 9월에 빅 스텝, 이게 완전히 이제 용어로 굳어졌어요. 빅 스텝 0.5%,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이 0.75, 그 다음에 울트라 스텝이 1%예요. 근데 1%까지는 안 가지만 이 정도면 자이언트 스텝을 한 3번 정도 밟아줘야 물가가 좀 잡힌다? 이런 이제 신호가 올 수 있다라고 미국 재무부도 그렇고 미국 연준도 동반해서 판단하고 인식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사실 이 물가가 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미국 안에서는 부동산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렌트 비용 때문에 뭐 금리를 더 아마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또 중국 쪽은 최근 들어서 미국과는 다르게 살짝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곤 있거든요. 이 수치가 뭐 어느 정도로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 경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지표상으로는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방금 전에 이제 최원에 그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다른 재테크를 그래서 미국 부동산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부동산 이야기하는데 짧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달러 강세일 때 왜 중요하냐. 미국에 일찌감치 10년 전에 15년 전에 우리 유학 인구가 상당하거든요. 유학 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어떻게 사 유학생이 안 사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때 미국이 항상 모기지가 좋았을 때 그때 샌프란시스코나 또는 실리콘밸리나 뉴욕이나 버지니아에 사뒀더라면 지금 한 4, 50억 됐을 거예요. 40, 50억. 진짜. 그게 핵심이에요. 네. 우리가 뭐 부동산 방송은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중국은 지금 수출 지표로 봐도 수출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뭐 상하이도 봉쇄됐죠. 베이징도 봉쇄됐는데 전년 동기,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8%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많이 증가한 거야 하면 전망치가 어땠느냐 나왔냐면 시장 예상치는 14.3%인데 대폭 상회를 한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시장 예상치 전망치보다도 더 높았다.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 정부의 목표치인 경제 성장률은 그런데 뭐 5.5%가 목표였는데 한창 우리가 중국이 잘 나갈 때는 두 자릿수 성장률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중국에다가 현지 공장을 둔 사업가분들이 돈을 많이 벌 때였어요. 요즘은 아니야. 요즘엔 지금 뭐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이랑 왕이 외교장관이랑 만날 텐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치포에 이 부분도 우리가 또 별도로 방송을 또 해야 되는데 치포에 우리가 이제 참여를 한다라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발끈할 수 있다. 왜? 우리 반도체의 60% 수출 시장이 어디다? 미국? 아니에요.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발끈하면서 또 한 번 반도체 한한령을 내려버리면 우리로서는 상당한 타격.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대만하고의 관계가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부분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반도체 한한령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렸는데 자, 중국 정부 부총리인데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했잖아요. 정치적인 갈등이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뭐 중국 경제까지 짚고 왔는데 저희가 또 강달러 쪽에서 이제 또 어쨌든 간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건 좀 피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느 쪽을 좀 지금 상황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산업 분야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타격을 덜 받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일단 달러화가 계속 될 거냐 당분간 큰 폭으로 추가 상승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1,300원대 네. 이 부분이 이제 뉴노멀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고 앞으로 이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더 받을지는 10일 날 내일인가요? 발표될 미국 7월 소비자 물가지 있어요. CPI도 봐야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시 방향성으로든지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달러 강세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느냐? 기후 에너지, 기후 에너지. 안보 관련 부분들은 모멘텀이 될 겁니다. 이 말씀 뭐냐면 자 달러가 강세든 말든 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산업에는 역점을 둘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계속 견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상승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후나 에너지 지금 보십시오. 우리 정말 장대 같은 비가 와가지고 강남의 일부 지역이 그만 급격히 침수될 정도로 이런 자연 재난이 우리가 7만 8초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 외에 또 뭐냐? 자 필수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 그러면 달러 강세라고 통신 안 할 거예요? 방송 안 볼 겁니까? 오락, 유통, 금속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강세가 되더라도 계속 될 수밖에 없는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대형주들은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말씀드립니다. 내수재는 달러랑 솔직히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미국으로부터 굳이 원료를 수입하는 것도 아니고 필리핀 또는 인도네시아로부터 가져와서 국내에서 만들어서 뭐 바나나 판다, 가공식품 판다, 바나나 우유 판다. 달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수 소비자의 영향은 최소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또 보니까는 강달러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주도 지금까지 좀 언급이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과거의 데이터들을 막 나해봤어요. 데이터 분석 전문가니까. 그런데 이걸 어느 하나로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조심스러워야 된다. 왜냐하면 강달러 수혜주가 뭐야 이러면 짜자자자 기계처럼 나오잖아요. 자동차, 뭐 조선, 그죠. 반도체, 뭐 줄줄이 뭐 석유화학, 뭐 에너지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실제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죠. 그렇게 보이는 적도 있지만 다 따지고 보면 아닌 적도 많았단 그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차별화가 힘들어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늘 우리 방송에서 강조해 드렸다가 종목으로 아닌데 내일 내리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될 수 있다면. 근데 여러분들 근데 제가 설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뭐라 했냐면 아까 IMF 외환 위기 때 미국 달러를 가지고 국내로 들어온 사람들이 환율이 워낙 높으니까 네. 떼돈을 벌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뭐예요? 달러 많이 버는 쪽에서 돈 버는 거예요. 그 부분에 우리가 가장 크게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나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달러로 대금을 지급받는 쪽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죠. 네, 뭐 기계적으로 강달러 수혜주를 찾지 말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